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동사 형태 배웠는데 그렇죠? 보게 드시고 형태 몇 가지 있어? 5가지 있어요, 맞죠? 첫 번째 형태는 뭐였어요? 원형. 두 번째는 두 번째에서 억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단수형. 세 번째는 과거형이었어요. 살짝 적어드릴게요. 기본형. 두 번째는 단수형. 세 번째는 과거형. 여기까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끝.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과 무엇이었을까요? 아우 좋다. 현재 분사. 또 얘들은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일단 비동사가 나오면 동사가 될 수 있고 have 동사 뒤에 과거 분사까지 올 수 있죠. 여기서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는 자동사가 많아요, 타동사가 많아요? 타동사가 많으니까 우리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로 위주로 암기하고 나머지 90%는 타동사니까 확률로 찍으세요. 타동사겠구나. 초면인 동사가 있으면 동사 안녕 너 타동사지라고 찍으세요. 90%. 오케이? 그래서 자동사 위주로 암기하고 타동사 위주로 찍으면 돼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일치까지 달렸던 것 같거든요. 맞죠? 수일치는 이거였어요. 단수 주어일 때는 동사가 단수 동사. 오케이? 네. 복수 주어일 때는 동사가 복수 동사. 요거 S는 VS 동사 S 붙이고 S가 여러 개면 동사 한 개, 딸랑 원형으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단단 복복. 이게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들 맞아요. 요 사이에 전명구가 들어가고 투부정사부터 현용사, 구형용사, 절, 분사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번, 5번 형태 기억나죠? 분사라는 친구들이 보통 주어 동사 사이에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또 있어. 요 앞에 부분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이런 부분 표현은요. 그 원래 명사가 가산이었는지 복수였는지 단수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여기 떠다니는 공기를 잡았어요. 요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 학생들 중에 제가 23%라고 말해요. 그거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학생들은 셀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게 이제 부분 표현. 그런데 시험장에서 빡세게 마음 먹고 내면 부분 표현과 전명부 표현 4번, 5번 분사까지 동시에 나오니까 앞쪽에 쳐내고 뒤쪽에 쳐내야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골라낼 수 있겠죠. 이게 수일치였습니다. 무슨 일치? 고생하셨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동사 배울 때 수태시를 배운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수를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 뭐로 갈까요? 태. 소리 질러. 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은 우리 데이 9 목요일 날에 수동태와 능동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랑 능동태는 한 글자로 입장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맞아요. 입장 차이. 어떤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하느냐 당하느냐 싸움이에요. 하느냐 당하느냐. 당하는 입장이 수동태, 하는 입장이 능동태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자라잔 이거 보세요. John opened the door. 여러분들 open이라는 동사를 쫙 보시면 이 동작을 이 주어가 해요. 이 동작을 주어가 함으로써 영향력을 받죠. 문이라는 게. 능동적으로 주어가 이 동작을 해요. 문을 열거든요. 근데 수동태를 보세요. 주어가 door란 말이에요. door가 주어가 되고 문 입장에서는 열림을 당했다. 그래서 BPP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수동태예요. 우리가 어제 과거 분사를 괜히 배운 게 아니야. 수동태를 만들려면 과거 분사 5번을 알아야지 B 플러스 5번, B 플러스 PP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 그어놓은 거 보이죠? 원래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놈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의 뭐를 들어본다고요? 원래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거예요. 잘 봐요.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마이크를 쓰는 거죠. I use this mic. 근데 마이크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용을 당하는 거죠. The mic is used by the teacher. 이렇게.
당한다, 한다 라는 요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능동태일 때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요. 수동태일 때는 목적어를 못 취하죠. 수동태일 때는 전 명구를 취한다. 요 개념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즐겁게.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풀 때 보통 동사 자리 뒤쪽 편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동사 자리 뒤쪽 편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만들면 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능동태 중에서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능동태가 또 있잖아요. 혹시 어제 무슨 동사 배웠어? 자동사, 타동사. 그 중에 목적어를 못 갖는 게 누구예요? 그거지. 자동사는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수동태가 안 돼요, 자동사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이형식 동사도 마찬가지겠죠. 수동태가 안 돼요. 1형식이랑 2형식 동사들은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어를 갖는 동사들은 수동태도 안 된다는 거겠죠. 밑에 문제를 풀 때 요 1번, 2번만 보면 되게 잘 풀릴 거예요. 1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능동태로 받아주면 돼요. will borrow가 정답입니다. 2번 문장을 딱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치사예요. 그럼 바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가볼까요? 감정 동사 들어갑니다. 감정 동사란 무엇이냐? 감정과 관련된 동사로서 어떠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시키는 거고, 매료시키는 거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정 동사의 경우 잘 기억해요.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감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감정을 누군가에게 주면 능동태로 쓰는 거죠. 토익에서 자주 물어보는 이 감정 동사들의 사용법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satisfy라는 동사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만족을 시키다. 거기 드시면 여기에 제가 있고 여기 텀블러가 있어요. 저랑 텀블러만 생각을 해봐요. 제 입장에서는 텀블러를 만족을 시킬까요? 아니겠죠. 텀블러가 저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주어가 텀블러로 왔을 때는 능동태를 써주는 거예요. 나한테 감정을 주니까 이 텀블러가. 근데 주어가 만약에 제가 온다. 그럼 저는 텀블러한테 감정을 받게 되는 거니까 수동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예문 딱 보세요. 1번, 2번. 1번의 주어가 누구예요? 무비죠. 무비, 영화. 영화 입장에서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얘는 감정을 줄 뿐,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능동태죠. 그런데 2번의 주어는 people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의 감정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영화의 감정을 당하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해주느냐? 요거는 나중에 분사에서 또 나와요. 분사를 배울 때 감정 동사를 제가 떠올리세요 라고 말하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감정 동사를 잘 떠올려야지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웠던 4번 현재 분사를 쓸지 5번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해낼 수가 있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수동태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거든요. 주어 동사는 목적어고 목적어 입장을 들으면 동사는 BEP 형태가 되고 뒤에 목적어 대신에 전 명구가 온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붙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뒤에 목적어가 붙습니다.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고요? 목적어.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교님들을 고용할 때 요걸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조교님 면접 오셨어요? 저한테 수동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딱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조교님이 EPP 다음에 목적어 무조건 못 오고요 라고 말하면 같이 일 못하죠. 왜냐면 목적어가 오는 순간도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답변입니다. 그거부터 지금부터 배울게요. 우리 기본반이잖아요. 여있네. BPP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예요. 볼게요. 1번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길었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 봐요. he가 주어고 new가 동사고요. that부터 스타벅스까지가 목적어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제가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을 들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뭐의 입장을 들어봐요? 얘를 주어로 땡겨올게요. 이렇게 that부터 스타벅스까지가 주어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동사 형태가 new에서 was known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BPP로 바뀌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뒤에 전명구 바로 붙었잖아.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구조인데 토익과 영어 문법에서는 요거를 절대 못 봐요. 왜? 주어가 길잖아요. 이걸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랑 데이 1에 배웠을 거예요. 주어가 긴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주어를 써요? 가조 여기 뭐 썼어요? 얘한테 인사하세요. 이십니다. 원래 진짜 주어가 겁내 길죠?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써버리고 BPP 다음에 진짜 주어가 목적어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원래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면 안 되는데 가짜 주어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진짜 주어가 목적어처럼 밀려난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거를 잘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it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해요? it을 기억하세요. it이 주어 자리 있으면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온다. 근데 그건 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였을 때 요 말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더블 목적어로 떴을 때라는 거겠죠. 더블 목적어는 보통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목적어를 앞에 목적어한테 주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he gave me the money. 걔가 나한테 돈 줬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두 개라면 수동태도 몇 개가 될까요? 두 개가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버전, 좋아하지 않는 버전 두 개 있어요. 잘 봐요. 첫 번째, 돈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돈은요, 주어졌어요. 나에게, 그로부터. 요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수동태예요. 왜? BPP 다음에 목적어 대신에 전명구 왔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토익 시험에 이렇게 주지 이렇게 절대 안 줘. 밑에 걸로 줘. 나의 입장을 듣는 겁니다. 나는 받게 되었어요. 받게. 뭐를요? 돈을요. 이 보세요. BPP 다음에 목적어 왔잖아요. 이게 뭐냐? 사형식 동사의 특징입니다. 몇 형식 동사라고요?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사형식은 원래 주다인데 수동태는 주다의 반대가 뭐겠어요? 받다겠죠. 이러면서 목적어를 먹습니다. 수동태로 바뀌면 주다가 아니라 받다고 뭐를 받는지 목적어로 보여주거든요. 나는 돈을 받았다. 이게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사형식 기억하세요. 몇 형식? 좋다. 마지막 갑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5형식 동사입니다. 몇 형식이요? 보호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단어의 상태를 는으로 꾸며주는 거라고 했죠.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 이렇게. 요거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잭은 색칠했어요. 나의 집을 상태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5형식 동사의 특징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전환을 하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이거 보세요. be painted, BPP 다음에 blue라는 게 형용사 목적격 보호 자라잔 이렇게. BPP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튀어나와 버렸네. 원래 수동태 다음에 아무것도 오면 안 되는데 뭐가 왔을까? 왜 이상한 게 왔을까? 그러면 이게 5형식이라서 목적격 보호가 되었구나. 우리 집은 색칠이 되었어요. 파란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목적격 보호가 이제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니까 이게 주격 보호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왜 무섭냐? 여러분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이 말인즉슨 동사만 잘 만나면 5형식 수동태 뒤에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겁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사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5형식 동사가 나오면 수동태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있사오예요. 아시겠죠? 나만 부끄러운 거 아니지? 좋아요. 저희 하루 8번씩 해요. 자,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사오. 잇 4형식 5형식이에요. 입력해요. 잇 4, 5입니다. 뭐라고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잇 4, 5. 다 했어요? 3번까지 풀었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혹시? 밑에 4번, 5번도 자동이지. 그렇지. 자, 갑시다. 1번.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오면서 유튜브를 많이 안 보게 되었어요. 더 재밌거든요. 직관. 여러분들을 보는 게 더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토익 강사하세요. 재밌습니다. 거기 계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기를 보니까 일단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라는 것은 일반 동사일까요? 감정 동사일까요? 감정 동사? 자, 그럼 잘 봐요. 지금 보니까 비동사가 튀어나오고 뒤에 올 수 있는 거를 따지기 전에 그냥 여기 후부터 여기 컴퍼니스까지를 형용사 절이니까 제껴버려야 되겠죠? 잘 가라. 이렇게.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 young entrepreneurs예요. entrepreneurs가 이제 사업가잖아요. 맞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지. 사람은 감정을 줄까요? 당할까요? 선 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뒤에 걸 딱 보세요. 만약에 세일즈가 처음에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세일즈로부터 이 젊은 사업가들이 감정을 줄까요? 당할까요? 당하겠죠. 세일즈로부터 감정을 당하는 거야. 그럼 수동태, 비동사. 깔끔 이렇게 풀면 돼요. 실망하지 말지어다. 왜? 세일즈가 처음에 좀 느려도 당연한 거니까. 2번. 킴벌리라는 사람이 noticed the problem. 문제를 알아차렸어요. revolving door가 뭐냐면 회전문. as 뭐뭐 했을 때. 그가 어제 들어왔을 때겠죠. 그럼 정답은요. 들어왔을 때라는 거고요. 여기서 enter는 자동사로 써야지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럼 자동사로 쓰고 싶은데 as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게 뭐 했을 때라는 표현의 접속사거든요. 이 시간의 접속사. 그럼 정답은 A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아니죠. 종훈아 정신 차려. 죄송해요. 정신 차려. 예스터데이가 과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거인 B가 나와야 돼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문에 들어올 때 맞아. 어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제 입구에 들어올 때 여기 회전문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3번 갈까요? Some appliances. 여러분 저거는 몇몇의 가전기구 전자제품이고요. will be 나오고 뒤에 for가 전 명구니까 능동태는 안 되겠다. 수동태로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계속 갑시다. 뒤로. 그래서 이 수동태 같은 경우는 by가 압도적으로 자주 나와요. 뭐가 자주 나온다고요? 이게 비동사 pp 플러스 by는 거의 공식입니다. 거의 공식. 그래서 제가 보통 수바이라고 많이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 su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in 이렇게 말을 하면 be engaged in, be interested in,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관련 있다, 참여하다, 관심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보기에 by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분들이 보통 BPP 다음에 by를 정답으로 골라버리고 싶겠지만 아니야. 얘들은 in이 아니라 by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in을 써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밑에 거 be dedicated to, exposed to, related to 얘들은 왜 낚이느냐면 비동사 다음에 pp가 있을 때 to 부정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그럼 틀려요. 얘는 뒤에 동명사를 써줬어야 되는 겁니다. 명사나 동명사. 우리 전치사 뒤에 절대 명동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이 to 뒤에는 절대 명동이 오는 거지 동명사가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동사 원형을 쓰는 수동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명사의 to 이거 앞에 붙는 to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명사나 동명사.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감정을 놀랐을 때 많이 쓰더라고요. BPP at이라고 말을 하면 무엇을 보고 놀라다라는 표현. 날씨를 보고 놀라다, 점수를 보고 놀라다라는 표현. 그 다음 with는 무엇과 보통 함께 가거나 도구적인 개념으로 쓸 때 써요. BPP with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얼굴이 마스크로 덮여 있죠. My face is covered with a mask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감정을 느꼈을 때도 impressed, satisfied, pleased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ith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나왔다. 우리 오늘 기본반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잘 들어요.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보통 핵심인데 잘 들어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합니다. 뭐를 취한다고요? 목적격 보호를 취해요. 그런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인데 이 동사들을 수동태로 바꾸면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동사들, 이 친구들은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걸로 유명해요. 뭐를 쓰는 걸로 유명하다고요? to 부정사를 쓰는 걸로 좀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be asked to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라는 표현.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가받고 request, permitted to 자주 나옵니다. 뭐뭐 하도록 허가를 받다. 그리고 remind 너무 자주 나오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remind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들께서 능동태로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remind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to 부정사를 써서 주어가 요거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대상한테 to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대상의 입장을 들어보면 하라고 듣다가 되는 거죠. remind라는 동사 요거 반드시 조심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뭐가 있을까? 아,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기로 되어 있다. expected to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진다. warned to 뭐뭐 하라고 경고받다. 아우 다들 자주 쓰이는 것들이네요. 요거는 이제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걸로 유명하니까 내일까지 꼭 기억하시고 밑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딱 보시면 core airline passenger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고 승객들은요 are allowed 뭐뭐 하도록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BPP 뭐 하도록 to 부정사 하도록 아 비행 시에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여러분들 수태시 문제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수동태를 쓸 때도 비동사를 신경 써서 쓴 거 보이죠? 앞에가 복수니까 뒤에도 복수인 아에다가 수동태를 붙였잖아요. 항상 기억해요. 어제 배웠던 단수 복수는 오늘 배우는 수동태 능동태랑 결합이 되어서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거의 다 배운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이거 1, 2, 3, 4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화이팅! 2분.
30초 남았어요. 가볼까요? 1번. 1번에 동사를 한번 찾으면 has been engaging, 뭐 참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눈에 띄는 게 딱 한 개가 있네요. 왜? 여러분 혹시 2월 달에 토익 시험 치신 분 있나? 요거 나왔는데 요 단어, 여러분 제가 혹시 ly가 붙었을 때 죄다 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보통 명사에 ly가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 시험에 이 liably라는 동사를 형용사를 아는 사람만 맞출 수 있었어요. 단어 똑같아. 요거랑 요거 나왔거든요. lively debate냐 ongoing debate냐를 물어보는 그런 게 나왔어요. 정답은 lively였거든요. lively, 활발한 토론이다 라는 의미로 단어 워딩까지 똑같았어. 그게 놀라운 문제였어요. 그날에. ongoing이냐 lively냐 이걸 물어봤고 lively 더 가깝게 썼었어. 자, 그래서 이 많은 팬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디베이트, 온라인 토론회장에 활발한 온라인 토론회. since 뭐뭐한 이래로라고 봐도 되고 때문에라고 봐도 되는데 일단 볼게요. The new game, checking이라는 게임. H랑 C가 대문자로 뜬 거 보니까 고유명사네요. 고유명사. 자, 그럼 이게 주어라는 거겠죠? 그럼 뒤에 수태시를 따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단수에다가 수동태 때려 바꿉시다. 어디 있습니까? D야 반갑다. 이렇게 풀면 돼요. 괜찮나요? release라는 건 출시하다라는 건데 이 게임이 스스로 출시할 수 없고 출시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답은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번 갈게요. everyone, someone, somebody, anybody.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 복수 취급한다고 했어? 단수예요. 그리고 yesterday가 시제, 어제잖아요. 그러면 단수에다가 과거 시제가 일단 나와야 된다. 쭉 보니까 뒤에 to put. 선생님 이거 to 부정사라서 목적어 아니에요? 네. 목적어로도 쓸 수 있지만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서 수동태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올 수도 있죠. 그건 문맥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한 모두가 그들의 핸드폰을 끄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요청 당했을까요? 했을까요? 당했을까요? 당했겠죠. 이야기도 듣고 요청 당했고. 정답은 B. 잘했어. 3번. 3번은 제가 쭉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B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be faced with를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be가 주어가 되려면 뒤에 with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수동태 다음에 아무나 목적어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backlash가 목적어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시겠죠? backlash가 뭔데요? 역풍. 여러분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진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불매운동 했잖아요. 역풍. 고객들로부터 역풍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마주한 거죠. 식당이. 왜? 레시피. 그걸 바꿔가지고 그 요리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단순하게 봐도 수동태 자리는 아니에요. 능동태 와야 돼. 정답은 C예요. 선생님, be faced는 be faced with랑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도 되고 얘는 여러분들 그냥 타동사로서 마주하다, 직면하다 동사 저기 그냥 능동태로 써도 괜찮은 단어예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하. 자, 봐요. 해커스 아카데미가 will assign, 할당할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존에게. 지금 보니까 when, 그가 오피스로 그의 휴가로부터 돌아왔을 때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뒤에 내용을 보면 그가 돌아와지느냐 안 그럼 돌아오느냐 스스로 이런 의미인데 return이란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I will return 자동사 쓰죠? 근데 I return this book 타동사도 되죠? 자타 둘 다 돼요.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 동사는 여러분들께서 문맥으로 풀어줘야 돼요.
존이란 사람이 돌아와짐을 당하느냐, 안 그러면 존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느냐. 사람이 돌아와짐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그래요. 맞죠? 물론 휴가로부터 돌아오기 싫었겠지만 돌아오는 겁니다. 자동사. 그럼 보기 중에 자동사로 쓸 수 있는 능동태 A. 끝. 이렇게 푸시면 되고, 여기 S 붙어 있는 거 귀여운 거 보이죠? 이 단수 복수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요 말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동사 문제 푸는 요령 여기 적어놨죠? 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장 가도 그래요. 수동태랑 능동태 하나만을 물어보는 동사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수동태랑 능동태 하나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고요. 이게 수태시를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야, 너 여기 능동태인 거 알지? 근데 수동태인 건 알겠는데 뒤에 단수야 복수야? 이걸로 물어보겠죠. 계속해서. 이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여러분들 BPP 다음에 전 명구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 전치사는 by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수동태의 예외적 사항을 기억하자. 왜? 대절, 요거를 보통 이시라고 불렀고 4형식이고 5형식일 때는요, 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읽으면 어떻게 돼요? 1, 4, 5.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사오 없사오? 있사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3단계 문제 1번, 2번, 3번까지 깔끔하게 풀고 단어 퀴즈 봅시다. 3단계니까 집중 바짝 하세요. 화이팅! 한번 어렵지. 어허허. 30초. 자, 다 푸셨습니까? 가볼까요? 뒤에 장 푸는 사람도 멋집니다. 1번. 1번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인트 첫 번째, Providing assistance during the firework festival. 이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사고요. 분사. During부터 festival까지는 전명구겠죠. 싹 다 수식어고예요. 그래서 볼런티어를 꾸미는데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도움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고, 축제 기간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냥 다 지워버리고 얘가 주어예요. 끝났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아싸 복수다 하고 바로 딱 들어갔어. 근데 전부 다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올 수 있잖아요. 복수니까.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 태를 따지면 돼.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을 때 올 수 있는 동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동사이거나 수동태. 기억하세요? 목적어가 없을 때 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자동사 안 그러면 수동태야. 근데 여러분 distinguish라는 게 구별하다라는 동사인데 스스로 구별하나? 아니지. 이건 자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가 정답. 보기 중에 정답은요? C.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방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학생분들 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으로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맞췄다. 내가 이 문제를 아나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는 거는 이 문제의 근거에 기반해서 옆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요. 공부할 때 야 이거 C잖아. 보니까 뭐 뒤에 목적 없는 것 같은데? 네, C.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 혼나요. 아시겠죠? 근거를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고 이게 주어고 복수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나 수동태. 근데 동사가 자동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동태로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가요. 2번의 수태시를 따져볼까요? 자, 지금 파이낸스 매니저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오케이. 단수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뒤에 that부터 거대한 목적어가 떴네요. 요 말인즉슨 이쪽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능동태가 오거나 혹은 수동태 중에서 it, 4, 5가 오면 돼요. 뭐가 오면 된다고요? it, 4, 5. 근데 conclude라는 동사가 아무리 봐도 4형식도 아닌 것 같고 5형식도 아닌 것 같고 it도 아니야. 그럼 이 말인즉슨 이 자리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와야 되겠죠. 보기 중에 정답은요? C, B예요. B. concluded. 선생님, 저는 be conclude with라고 외웠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어 동사 설명할 때 말씀드렸나? be conclude with는 끝나다라는 표현이 돼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그 나중에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잖아요.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면 저녁에 불꽃놀이가 난리가 나요. 그거를 불꽃놀이랑 끝나거든요. 그래서 the festival is concluded with the firework 이런 식으로 끝을 내는데 그냥 conclude라고 능동태로 써버리면 결론 짓다라는 표현이 돼요. 끝나다랑 결론 짓다는 다른 얘기죠. 결론 짓는 겁니다. 파이낸스 재무 담당관이 결론 지었어요. 우리 회사가 사무용품에 돈을 너무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 3번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실현을 줬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hold라는 동사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디 주목한다고요? 쓰임새 알려줄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걸 딱 그냥 기억하세요. 자, hold라는 동사는 이 대상이 바로 목적어거든요. 이 목적어의 대상한테 accountable for, 책임을 지게 한다는 표현이 돼요. 뭐를 하게 한다고요? 책임을 지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이 문장을 딱 보면 who부터 books까지가 앞에 있는 patron을 꾸며주는 거죠. patrons. library patron이라고 말하면 도서관 이용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서관 이용객이 책임을 누군가를 지게 할까요? 안 그러면 책을 잃어버린 도서관 이용객이 책임을 당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hold를 수동태로 잡아주면 되고 hold가 수동태가 되면 보기 중에 정답은요? 한 개밖에 없네? C. 요 문제 풀었으면 오늘 지대로 푼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파트 5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이해가 좀 안 가시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자, 이 문제 딱 한 번만 설명할게요. 원래 hold가 만약에 이 hold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쓰였으면 주어 자리에 library가 왔을 거예요. 뭐가 왔어요? 도서관이 hold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patron이겠죠. library patron,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account for, 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느냐? 잃어버린 책을 다시 사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의 맛이겠죠.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수동태 꼭 복습해 주시고 지금부터 단어 퀴즈 들어갑니다. 4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깔끔하게 풀어보세요. 화이팅!
서두릅시다. 갑시다. 1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토익은 안 좋거나 부당한 내용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면 보통 정답을 이거 D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D는 뭐 협력, 협조라는 건데 기존의 시애틀에 있던 커피점들의 협조로 인해서 신규 커피점들이 입점이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이게 현실이긴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카르텔을 조직하면. 근데 토익은 그런 어두운 얘기는 안 해요. 팩트만 명시해요. 집중, B입니다. concentration 여러분들 정신력인 집중도 쓰지만 이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concentr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운타운 지역에 커피숍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새로 들어오는 카페가 어렵다. 이게 이제 팩트라는 거죠. 팩트. 정답은 B입니다. B. 2번 갑니다. 부산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들은 be prepared to 수동태겠죠. 뭐뭐 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뭐 하도록? 강한 열과 강한 바람을 이겨내야 되겠죠. 정답은 endure. 이겨내다. 이악 물고 버티다. 3번. award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인강을 이제 찍을 때마다 학생분들이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 여기 award에 be 하면 안 돼요. be? 이게 무슨 의미예요? grateful이 뭐예요? 뭐 감사한다, 감사하는이라고 해서 정답을 감사한 상이다, 아, 고맙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럼 고마움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이 grateful은 어떤 거냐면 얘가 감사라는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I'm grateful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grateful은 감사함을 느끼는 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감사함을 느끼는 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한 끗 차이긴 한데 정답은 이거예요. prestigious. 명망 있는 상이다. A입니다. A. 어려웠죠? 이거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B로 해서 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괜찮아. 처음에 원래 다 그래요. 토익은. 4번.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감정을 담으면 제가 봐도 정답은 C예요. 감정을 담으면. 왜? 거기 터미널에 있는 티켓 카운터가 사람이 아니라 ATM으로 바뀌는 거니까 제가 봐도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슬프죠.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 그쵸? 그런데 생각해봐요.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봐. 사업주.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인건비가 한 달에 8사람 쓰면 막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기계 쓰면 100만 원 나와. 이건 기쁨이죠. 맞죠? 그래서 토익은 누군가의 편도 들지 않아요. 팩트만. A. 점차적으로 바뀐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난 모르겠다. 항상 3자의 입장이에요. 토익은. 아시겠죠? 기억을 해요. 토익은 감정을 담지 않아요. 5번. distinguished가 뭐냐면 구별되는이 아니라 명망 있는, 유명한이라는 겁니다. 뒤에 포함하는 거죠. 셀럽들이라든지 athlete, 운동가들, 그리고 여러분들 financial leader까지 포함하는 고객들. 정답은 B예요. 보통 이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클라이언트를 찍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클라이언텔레라고 하니까 안 찍더라고 다들. 이게 정답입니다. 클라이언텔레. 이게 똑같아요. 고객들이라는 복수라는 의미거든요. 힘을 내요. 클라이언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6번. 자, 데드라인을 충족시켰어요. 뒤를 보니까 바쁘네요. 바쁜데 겨우 충족을 시켰다. 정답은 B겠죠. 가까스로 겨우. 거의 다 왔어요. 7번. 책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챕터. 보통 책은 한 챕터를 빼먹는다라는 표현도 쓰니까 정답은 C겠죠. omit.
11번 요거 맞췄어야 돼. 요거는 문법으로 맞출 수 있어. 뒤에 대절에 여러분 여기 B가 떴거든요. 왜 B가 떴어? 뭐? 그거지. 주요 명제 동사나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should 생략되어 있잖아. 그럼 보기 중에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이. 요거 맞췄으면 문법과 어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9번. 자, 고객의 must maintain. 고객의 보안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답은 confidentiality. 11번 갑니다. 컨트랙트가 3월 31일에 expire. 만료되는 거죠. 정답은 A입니다. 끝.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9일차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수동태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며칠 차입니까? 10일 차에 뭐 하는 날이에요? 내일 파트 6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꼭 나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